폭발적인 조회수. 하루 만에 4,800회. 이게 2월 10일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루 일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하루 만에 일어난 이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 시작해서 이 파란색이 블로그인데요. 3개월 동안의 조회수가 2,000,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이제 브런치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아직 3개월도 채 안 됐죠. 2월 15일에 확인하신 게 10,000회가 넘은 거예요, 조회수가.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작가 소개글, 활동 계획, 직접 쓴 글 3편. 요즘은 예전에는 3편을 무조건 제출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한 편만 내도 된다는데 한 편 갖고는 나를 글쎄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글 3편 정도는 준비하시라고 하거든요. 작가 소개나 활동 계획은 300자씩.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글자 수라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엑기스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 소개 300자, 브런치 활동 계획 300자, 그리고 브런치 작가의 서랍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글 3편을 미리 넣어놓고 그러고 신청하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정말 절박한 일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종종 느끼거든요. 그래서 브런치 작가 심사 기준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좀 보면 출간 경험한 분을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보장이 된다고 할까요? 글을 좀 쓰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분야 전문성. 이러면 이제 쓸 글이 많잖아요. 쓸 내용. 할 얘기가 많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전달한 준비가 된 분인지. 그래서 보여주신 활동과 첨부해주신 글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자신만의 시선을 담아 세상을 향해 글을 쓰는 사람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게 쓴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런치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글 3편은 그 목차하고 관련된 글 3편은 있어야 되지만 나만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느냐, 내 경험에서 나온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 목차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를 챗GPT까지 돌려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는 좀 힌트를 얻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인테리어를 해본 경험을 살려서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해. 가족과 인테리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실 인테리어 관련 글 목차 5개만 뽑아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아주 잘 뽑아줍니다. 더 뽑고 싶으시면 한 30개 정도 추천해줘 해도 되고요. 같은 질문을 계속 해도 돼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계속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딱 하나를 집어서 이거하고 관련된 또 목차를 또 뽑아줘. 이런 식으로 GPT를 활용해서 챗GPT가 얘기해주는 건 사실 그게 재미있는 목차 제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서랍 속에 글 3편을 넣어두는데 사실 이 글 3편이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쓰는가, 내용이 잘 연결되게 쓰는지, 이 사람의 글솜씨가 그래도 기본은 되는지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함이죠. 중요한 것은 글 3편이다. 그래서 글 3편은요 보통 그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아니면 A4 용지 한 장이 한 2,000자 정도 공백 포함해서 2,000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돼요. 1,500자에서 공백 포함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 글 한 편이 네, 그 정도면 괜찮고요. 뭐 사진 같은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경험을 통해서 글 3편을 써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로 직업과 관련된 글이 가장 합격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사례를 제가 작가 소개와 활동 계획 2가지로 나눠서 한 5-6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진로진학 상담교사 일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중학생 시절 100일장에서 장원을 한 이후에 글쓰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랑은 좀 필요해요. 글쓰기와 관련된 자랑. 나는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고 내가 계속 글을 써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는 거죠. 또 소박하게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교사 인생을 돌아보면서 책을 쓴 적도 있다. 또 호기심 천국인 저는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우러 다니다 보니 돈도 많이 썼지만 그 덕에 진로 교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모르는 진로 이야기가 한보따리.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한보따리야.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글감이 많다라는 거 암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타겟이죠. 갈 길 잃은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진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명확한 독자 설정까지. 내가 글을 좀 쓰는 사람이고 내가 할 얘기가 많다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주제로 쓰겠어요? 중학생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글을 쓰면 되겠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중학생인 아들이 있고 얘네들의 어떤 사춘기를 파란만장에 또 겪었고 내가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다. 내 직접적인 경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생들 학부모에게 요거는 이제 실제로 내가 쓴 글에 목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처음부터 목차만 쭉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에 보면. 근데 저는 좀 살짝 설명해주고 구체적으로 목차를 써주는 거. 요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제 옆자리에 계셨던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셨어요. 이분도 20, 30대에 내가 직업을 찾아서 헤매던 시기가 있었고 잘하는 게 없어서 무작정 자격증을 20개나 땄고 이직을 10번 이상 했다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또 도전과 실패 경험들이 쌓여서 진로 분야 강사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 이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이만큼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할 말이 많다라는 것도 암시를 하는 거죠. 수많은 진로 강의를 통해서 취업, 직장 생활을 고민하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진로 상담에 도움이 되고자 심리대학원도 나왔고 또 이제는 꿈을 찾는 이들에게 여기 독자 설정 살짝 했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 글감이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새로 시작한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팁,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또 브런치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목차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에 소심하다고 쓰면 안 되나요? 요즘도 자필 이력서를 받는다고요?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발표 불안 때문에 면접이 걱정이라면 구체적인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걸로 목차를 채우고 이분은 이제 이분도 교사신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중국 여행 전문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중국 여행을 또 자유여행으로만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 하면 왠지 좀 위험할 것 같고 중국의 자유여행을 이런 좀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패키지는 가도 자유여행이 가능한가? 그 중국 여행에 대한 경험,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았고 이런 글들을 써보려고 해. 글감, 중국 사람, 중국 문화에 관해서 저의 언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 좋죠. 나만의 언어로 내가 느꼈던 걸 쓰겠다. 중국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제목은 이렇게 하고 목차들은 되게 관심 있을 만한 주제들이었죠. 딱 제가 느꼈던 궁금증을 딱 제목으로 쓰신 거잖아요. 이게 자유여행이 가능해? 중국이?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중국이 자유여행하기 괜찮아. 좋은 이유, 불평불만기, 어디를 가야 되나, 뭐 교통비, 가성비 좋은 숙박, 메뉴판과의 싸움. 그래서 이분 실제로 사회 선생님이셨나 그랬는데 중국어를 배우셨어요. 좋죠, 이런 분은 소재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글이라는 거는 정보나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한 글이라는 건 그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나의 생각이 묻어있는 나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글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글이면서 내가 경험한 글. 그 두 번째는 주제가 작가 소개와 활동 계획의 주제가 약간 다르거나 좀 애매모호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뭔가 약간만 애매하면 그냥 바로 떨어뜨리더라고요.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합격률이 좋다. 그리고 독자 설정과 주제는 명확하고 일관되도록.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것저것 쓰시면 안 되고요. 타겟과 주제는 한 가지로 좁혀져야 되고 여행 이야기도 쓰고 싶고 내가 살았던 삶 이야기도 쓰고 싶고 이거는 브런치 작가가 되신 다음에 브런치 북으로 발행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하나의 시험이라면 시험이잖아요. 출제자 의도에 맞게 쓰는 글, 작가 소개나 활동 계획이나 글 3편은 브런치에 합격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핵심 부분을 지켜서 일단은 합격을 해야 내가 브런치에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쓰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합격하기 위한 그 핵심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하다는 걸 한보따리나 대방출하겠다거나 이런 단어들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작가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